미나는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서울의 여름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저녁이었다. 집안에서는 망치 소리와 함께 건설업자 아저씨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 벽지랑 수도관 좀 고치느라 고생했습니다. 아저씨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었다. 미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다.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오시나요? 네, 마무리하려면 하루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너무 찝찝해서 그런데 샤워 좀 써도 되겠습니까? 땀이 많이 나서요. 미나는 잠시 주저했다. 낯선 남자가 집에 있는 게 불편했지만 친절한 사람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용하세요. 수건은 선반에 있어요. 아저씨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오래된 문이라 제대로 잠기지 않은 듯 살짝 열려 있었다. 미나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피곤해서 그냥 넘어갔다. 그때 미는이 방에서 나왔다. 긴 머리를 묶은 미는은 미나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 둘은 2년째 이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그저 친한 룸메이트일 뿐이었다. 미는이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늘도 늦었네. 밥 먹었어. 미나는 미는의 품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아직 너 때문에 버틴 거야? 그들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미나는 회사에서 상사의 압박을 미는은 프리랜서 작업의 불안정을 털어놓았다. 물소리가 욕실에서 울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증기가 새어나왔다. 미는이 속삭였다. 문 좀 닫아달라고 할까? 불편하지.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그러면서 미는의 손을 잡고 가슴에 끌어당겼다. 너만 있으면 다 괜찮아. 그 순간 그들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가벼운 키스였지만 오랜 시간 쌓인 사랑이 느껴졌다. 미는이 미나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할까? 미나는 대답 대신 더 세게 안았다. 욕실 안에서 아저씨는 물줄기 아래 서서 우연히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았다. 그의 눈이 커다래졌다. 그는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와 미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녁을 준비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지난주에도 전화를 걸어왔다. 미나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좋은 사람 소개받아 볼래? 아빠 친구 아들이래. 미나는 매번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미는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소중했지만 가족에게 말할 용기는 아직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를 드러낸다는 건 아직도 큰 위험이었다. 미느는 주방에서 밥을 하며 미나를 돌아보았다. 미나, 너 요즘 피곤해 보인다. 회사 일 때문이야.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그들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미는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있으면 돼. 다른 건 천천히 생각하자. 미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건설업자 아저씨가 다시 왔다. 어제와 달리 표정이 어색했다. 미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다. 일을 마친 아저씨는 서둘러 떠났다. 그날 저녁 미나의 회사 동료가 카카오톡으로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 너 요즘 룸메이트랑 친하다며 누가 그러던데?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후 미나는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나야, 너 집에 남자 들어왔다며 건설 아저씨가 동네에서 말하고 다니던데? 미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동료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 집에 돌아온 미나는 미는에게 말했다. 미는아, 큰일 났어. 그 아저씨가 우리 본 것 같아. 미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어떻게 알아?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의 말을 전했다.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키스하는 걸 봤나 봐.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민우는 화를 냈다. 그 사람이 왜 문을 안 닫은 거야? 미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소문이 퍼지면 가족이 알게 될 거야. 미나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라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민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게 뻔했다. 다음 날 민은의 친구 하나가 연락했다. 민은아, 너 요즘 이상한 소문 돌던데 사실이야. 민은은 부정했지만 친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조심해. 회사에까지 알려지면 곤란할 거야. 미나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다. 최근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미나는 속으로 알았다.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었다. 미나는 밤에 민은과 다시 이야기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 민은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민은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포기하자는 거야? 2년 동안 함께한 게 그렇게 쉽게 끝나.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미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은은 거실에서 밤을 새웠다. 미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왜 하필 그 문이 안 닫혔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할까? 건설업자 아저씨는 그 후로 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람이 마무리 작업을 왔다. 미나는 그를 보며 물었다. 전에 오시던 분은요? 새로운 사람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 아저씨가 입을 열었구나. 주말에 미나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미나야, 엄마가 직접 가서 얼굴 좀 보자. 미나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모셨다. 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물었다. 룸메이트는 어디 갔니? 민우는 미리 외출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본론을 꺼냈다. 미나, 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여자랑 사귀는 것 같다던데? 미나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그게 무슨...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동네에서 건설 아저씨가 말하고 다니더라. 문 열어둔 채 샤워하다가 봤다고. 너희 둘이 키스하는 거? 미나는 다리가 풀렸다. 엄마, 오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오해가 아니면 왜 그렇게 사니? 아빠가 알면 쓰러지실 거야.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 절대 안 돼. 당장 그 애랑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미나는 울면서 부정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너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미나는 그날 어머니를 돌려보낸 후 민은에게 전화했다. 민은아, 우리 엄마가 알아. 민은은 침묵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은의 부모님도 연락이 왔다. 민은아, 너 미나랑 무슨 사이니? 소문이 우리 귀까지 들어왔다. 민은은 부모님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거짓말을 했다. 그냥 친한 친구예요. 그 주에 미나의 회사에서 인사이동 이야기가 나왔다. 미나는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소문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민은도 클라이언트 하나가 작업을 취소했다.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둘은 다시 마주 앉았다. 미나는 말했다.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민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미나는 흔들렸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민은은 상처받은 눈으로 미나를 봤다. 그럼 나 버리라는 거야? 미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은과는 말다툼만 반복됐다.
민우는 공카이 하자고 했지만 미나는 두려웠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 가족은 전통적이라 절대 용납 안 해. 민우는 답답해했다. 그럼 평생 숨기고 살자고. 어느 날 미나의 오빠가 전화했다. 미나, 너 진짜냐?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다. 미나는 부정했지만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 민우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가 배신당했다. 그 친구가 미나의 어머니에게 연락한 것이다. 미나는 민우를 원망했다. 왜 친구한테 말했어? 민우는 울었다. 미안해. 나도 힘들어서. 둘은 크게 싸웠다. 미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 잠시 다른 데 있을게. 민우는 미나의 팔을 잡았다. 가지마. 미나는 뿌리쳤다. 미안해, 민우나. 나 가족 잃기 싫어. 미나는 호텔로 갔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민은과의 추억이 스쳤다. 처음 만난 대학 축제, 비 오는 날 고백, 함께 이사 온 날 모든 게 소중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민우는 집에서 혼자 울었다. 미나 없이 사는 게 상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나의 고통도 이해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둘 다 알았다. 한 달 후 미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기뻐했지만 미나의 눈은 공허했다. 소개팅을 나갔지만 모든 남자가 민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미나는 밤마다 민은에게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다. 민은은 서울에서 홀로 버텼다. 작업에 몰두했지만 마음은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전화했다. 민은아, 나 내려가서 생각 많이 했어. 미안해.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나는 말했다. 나 가족에게 솔직히 말할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민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족이 이해 안 해도 나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어. 미나는 어머니에게 다시 말했다. 엄마, 나 민은이랑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미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나야. 바꿀 수 없어. 시간이 지나 가족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연락은 이어졌다. 미나와 민우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서로를 더 소중히 여겼다. 소문은 여전히 돌았지만 그들은 당당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적인 선택일까 아니면 용기 있는 선택일까?